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채권 시장 관련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역 분쟁,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정책 변수가 여전한데요.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 방향과 전략 세우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에 오래 투자한 분들은 재미 굉장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올해 증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이상하게 증권사들이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서. 채권에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무역 전쟁은 진행형이나 진화는 된 느낌인데 그에 따른 채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리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영향을 이제 사람들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채권 금리는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을 해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미국도 올해 초부터 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이번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상당히 강하게 줬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금리는 상당폭 하락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유럽 쪽도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ECB 총재도 나서면서 추가 부양책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유럽 쪽 금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게 또 이 환율 경로를 통해서 이 미국과 유로존 간의 이 상호 경쟁적인 이제 통화 절하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서로 금리를 누가 더 많이 내리느냐, 이 경쟁이 나타나면서 아마 앞으로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겠는가, 이런 시장의 이 예상이 나오면서 금리가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표가 하락하면 보통은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금융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은 금리가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채권을 사고 있는 사람들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값이 오릅니다. 안전자산 가운데 채권하고 금하고 얘기하는데 금에 비하면 채권이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내주고 있죠. 금리를 얼마나 이제 미국 연준이 더 내릴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당장 이번 7월에 있는 FOMC에서는 예측치는 100%더군요. 내리는. 금리 인하가 현재 미국 7월 FOMC 인하 확률이 일단 100%고, 25bp는 당연히 내리는 거고, 심지어 이제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의 확률로 한 50bp도 인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을 때 89%, 90몇 %이지만 100% 내리는 가능성도 이것도 사실은 좀 흔치 않죠. 흔치 않아요.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그 채권에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미국은 올해 중에 시장의 예상은 한 50bp 정도는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중순까지는 한 75bp 정도까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세 차례죠. 합쳐서 총 3번 정도 인하가 될 거라는 게 현재 금리에는 선반영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의미에서 이제 한국은 내년 중반까지 한 2차례 정도 인하가 현재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시장은 늘 항상 앞서가는 건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고요. 근데 시장은 또 이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의 경기가 좀 다운턴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더 계속 나오고 있다면 이게 또 한국 경제에도 압력을 계속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시장의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금리가 추가 금리 인하를 더 예상하면서 금리를 더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럼 채권 가격은 더 이제 오르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지표 금리를 많이 보고 있는 미국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하락을 반영하면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현재 오늘 새벽 기준으로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95% 정도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내년 중순까지 금리 인하 3번 이상 정도가 선반영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내년 중순까지 3번보다 더 혹은 뭐 4번 이상까지 인하를 할 것 같으면은 네. 지금 더 강하게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10년물 채권을 매수해도 되는 레벨이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저희들은 미국의 경기가 작년에 이제 고점을 치고 네. 약간 골디락스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별로 없이 경기는 좀 하강하는 사이클을 보일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더 많은 금리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전에 2016년엔가 미국채 10년의 저점이 1.4% 언저리였었거든요. 네. 뭐 저희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내년에까지라도 갈 수 있고 그 밑으로도 혹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고민일 텐데요. 네. 금통위가 마침 이달에 있는데 FOMC보다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FOMC가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먼저 따라가서 내리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가겠죠. 맞습니다. 예. 예. 보통 과거의 이제 패턴도 보면은 네. 미국이 인하를 하면서 물꼬를 좀 터줘야 네. 이제 우리나라도 좀 명분상 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좀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지금 이제 7월 달 말에 미국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예. 한국은 이제 7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앞에 있어요. 7월에는. 그러게요. 뭐 7월 말에 미국은 거의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7월 달에 금통위가 있으니까 아마 7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뭐 갑자기 금리 인하를 뭐 하는 건 아니고 시그널링을 이제 분명히 중간에 해야 될 텐데 이미 지난 6월 달이었죠. 이제 6월 달 그 이주열 총재가 네. 뭐 연설을 통해서 뭐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창립기념일 시그널을 때 좀 멍석을 주기도 좀 했죠. 깔았죠. 좀 깔았고요. 네. 이제 거기에 또 홍남기 부총리가 아유 뭐 맞장구 치면서 예. 금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부와도 교감이 있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이 7월 말에 금리를 인하해주면 우리나라는 뭐 7월 중순 금통위 때 좀 인하 시그널을 주고 뭐 8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리 내리면서 좀 자금 유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외국인 자금은 채권 시장에서 안 빠졌죠? 예,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추세이고요. 예, 그 외국인 자금을 조금 이제 주의하셔서 네. 보셔야 되는데 그 사실 이제 외국인의 원화 채권 자금은 환율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을 때 매수를 사들어올 많이 거고. 들어오는데 작년에서 올해 이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게 원화가 세질 것 같아서 산 것도 뭐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특히 이제 짧은 채권, 만기가 짧은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재정거래 차익이 또 있는데 예. 이 재정거래 차익이 또 컸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노리고 들어온 것도 많아서 약간 주의 깊게 네, 네. 판단하실 필요가 좀 순간적으로 있습니다. 나타나는 그 차익을 보고 야비트리지라 그러죠. 차익을 그렇죠. 보고 들어온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관심은 채권에 지금 계속 투자해도 더 좀 여유가 있겠느냐. 예. 채권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 투자 아이디어나 전략 좀 주세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네. 이 채권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좀 익숙치 않아 가지고 네. 이거 뭐 1.5% 2%밖에 안 되는 채권금리 이거 채권 사서 네. 뭐 내가 돈 벌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금리가 떨어지면 이 채권은 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제가 뭐 1.5%짜리 채권을 샀다고 해서 내가 계속 1.5%만 연간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아마 10년물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뭐 연수익률이 10%씩 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채권의 가격 상승 효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노린 거고요. 이제 개인분들은 이제 수익률이 그래도 좀 높아야 되니까 네. 뭐 회사채 같이 좀 저희들이 이제 크레딧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크레딧 채권들을 좀 금리 높은 거 사서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좀 유동성을 노리면서 좀 매매도 하면서 이익을 보시겠다. 이런 분들은 그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형 ETF 그걸 매매하셔도 되고 뭐 실제 뭐 국민주택 채권 네. 같은 경우 진짜 매입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켓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